일본이 나 진짜 윤석열이가 기시다 만나러 갔을 때 일본이 노리는 게 저건데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평화헌법 8조랑 약간 맥락이 같은 건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니들 나라 지키는 정도만 해. 그래서 자위대라고 한 거예요. 마스터베이션 아미가 아니고 나만 지키는. 셀프 디펜스.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다른 나라를 공격을 못하게 돼 있어. 근데 한 발 더 나가면 이제는 공격할 것 같은데 여기가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70년 만에 반격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행인 건 헌법을 고치는 건 아니고 군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를 이렇게 수정하면서 그냥 그 내부 규정상 뭐 반격 능력도 갖추게 됐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위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마스터베이션 하는 거예요. 그런가? 예, 거기다가 맞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항복문서 작성할 때 헌법 자체를 새로운 헌법을 미군이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이 써줬던 그 헌법을 그 외무대 그때 그 천황 내신 내각이죠. 내각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찌으면서 부탁해서 한 줄을 끼워 넣은 게 그 헌법 1조가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을 수 있는데 윤석열이 기시다를 만나러 찾아가서 잠깐 사진 찍고 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발리 가서는 또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난 궁금한 게 일단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일본 안보문서 개정 논란 내용 해가지고 반격 능력 보유 시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 요게 이제 지금 일본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 행사 시 한국의 정부 허가 불필요. 북한을 하고 공격할 때는 한국이 이제 동의를 안 해줘도 돼. 그래서 전쟁이 가능한 자위대로 개정을 하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것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거사 문제 중에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라든지 한국이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니까 일본이 그걸 무기로 해서 한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의 그 결론 맞아요. 과거사 반성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한국과 일본에서 뭐 모금이라도 해서 일단 한국의 판결을 존중해 주되 일본 기업에 피해 안 가게 하자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지금 일본과 관계가 안 좋을 때 기시다를 만나러 갔던 이면에는 한국이 앞으로 모른 척 해줄 테니까라고 하는 난 서로 간에 밀약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선 때 일본 자금이 윤석열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심과 맥이 닿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일본 아무리 지 아버지가 친일파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문무성 장학생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일본 그 군대가 그러니까 이게 자위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갈 거다. 그리고 뭐 2005년 후에는 2027년, 2028년에는 뭐 세계 3위의 뭐 군사 대국으로 일어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했다. 그러니까 거의 지지에 가까운 발언이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차라리 말을 말았어야지. 그냥 묵묵부답으로 아무 말도 말았어야지. 일본이 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그 방금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있잖아요. 전수방위권이 뭐 이렇게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 허가 불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위험한 것들이에요. 특히나 북한에 대해 반격 시 한국 정부 허가 불필요하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상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땅도 헌법으로는 우리나라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할 때는 우리나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번에 그것도 무시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야 너희들 그거는 너무 선 넘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범 국가야.
독일은 그나마 그 역사 속에 꾸준히 역사적 반성을 수백 수천 번을 해왔단 말이죠. 반격 능력 보유 명기한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명백한 위험 임박했을 때 자위대가 미사일 등으로 적의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건 한 발 더 나가서 나중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겠다는 바로 전 단계예요, 전 단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반격한다 이런 거지만 사실 저게 숨어 있는 그 함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격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선제 타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를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기준을 뭘로 세울 건데요? 미사일만 세워도 반격이라고 맞죠.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때렸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날려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덕을 때리는 게 방위비를 앞으로 5년 후에는 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배로.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사진은 앞으로 반격 수단인 미사일을 어떻게 보유할 건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반경, 예. 그걸 넓혀나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2030년 중반까지 지금 다 세워놨고요. 이 미사일의 그 거리를 보시면은 거의 지금 해당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손 놓고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이번에 군사 전략 개편에 대해서 너무 찬양하는 논조로 보도를 하니까 일본이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는 건 단순히 군비를 증강한다고 해서 돈만 때려붓는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여러 가지 모든 분야가 다 성장했을 때 그게 군사력이라는 어떤 하나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경제 불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합니까? 그런데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건데 군사력만 성장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인 생각이 뭐냐면 사실 경제가 안 좋을 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지만 좋은 방법이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자체가 지금 워낙 침략을 하는 그 기질을 갖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다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일본이 여차하면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포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반성 없이 일본이란 나라가 왜 우리는 다른 나라 공격 못해? 하는 걸 끊임없이 일본 구구들이 아베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승인하는 건 미국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미국한테 졌잖아요. 근데 미국은 일본의 주변국들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봐요. 한국이 절대 반대하고 중국이 절대 반대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인태 전략이라고 그래갖고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여가지고 갈라치기 하면서 그 사이에 전위대 행동대장으로 일본을 쓰는 구조인데 윤석열이 뭐 집권하자마자 북한은 우리의 적 이번에 주적이라는 것도 그 명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들을 거치는 가운데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말한 그 미사일 1000km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3단계로 걸쳐서 1000발 이상 확보한다. 1000발 이상 확보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보한다는 내용들이 2027년까지 11조엔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저 11조엔 누구한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국에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케이죠. 자, 그다음 중국 그 주변 국가가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독도는 지네 땅이야. 영토 분쟁 중인데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역할에 윤석열이 그래? 물론 여기는 대선 자금 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건데 저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 독일은 저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독도, 게 독도. 독도는 많이 아프구나. 예. 그러네요. 심각하네요. 목소리가 그렇다 했어. 예. 지금 5년 뒤에 국방 예산이 100조 원을 넘긴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지금 한 5, 6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일본은 지금 100조를 넘겨서 세계 3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들 계획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앞뒤가 맞습니까? 일본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생각하는 한국은 이웃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겠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외교 호구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최근에 이거 보도가 안 되더라. 정말 희한하더라고. 현대차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 지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가능성 없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현지 공장 재검토하겠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보도가 안 나와 거의. 그러니까 저 현지 공장 재검토하는 게 위협하기 위해서 협상의 카드로 꺼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공장을 만들 때 미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세금 혜택도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 굉장히 장기간 무상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게 다 조건부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과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못하면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 시장을 계속 뺏기고 났을 때 3년 후에 공장 만들어지면 그 판매량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시장은 다 뺏겨버렸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 없이 더 좋은 조건으로 줄 수 있는 나라들은 많이 있거든요. 현대차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들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 우리 사무실 근처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남부 네. 그 서비스 해주는 엄청나게 큰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자동차 공업사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관이 있어요. 지금 미국 현대차 조지아 공장 주변에 보니까 대구 경북 자동차 부품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만. 아까 그 지도에서 아까 왜 이렇게 앞서가실까? 자, 이런 경우가 같이 망하는 그런 비결인 것 같고요. 미국 내 한국 전기차 판매량 한번 볼게요. 저기는 여러분들이 그 미국 내 한국 전기차라 그러지만 한국에서 사실상 건너가서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2개밖에 없는데 다 현대 거예요. 현대 기아차. 네. 지금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표현을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가 아니면 보조금을 안 주는데 환경 때문에 그 보조금을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네. 1,000만 원씩 보조해주는 차를 차지 누가 한국에서 건너온 비싼 차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전기- 떨어진 수준이 폭망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이전에도 그 현대 기아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그 시장 점유율도 상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인들한테 인기가 좋은 차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팅어 같은 차종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약 구매를 하고 막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가장 인기가 좋은 게 현대 기아차예요. 그러니까 현대 아이오닉하고 기아 EV6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차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세요.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당장 현대차가 인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 팔 수 있다가 아니라 차는 장기간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살 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후의 관리, 서비스 그 네트워크하고 이 부품망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점유율이 낮아질 거다. 차가 많이 안 팔릴 거라는 전망이 되면은 사람들은 지금 안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조지아 공장에 공장 못 지을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는 게 정부가 IRA 협상 완전히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제서야 현대가 우리 공장 옮길 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에 관료들 출장 엄청나게 보냈어요. 출장비만 이 사람들 다 비즈니스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놀고 온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미국이 이거를 법 통과시키려고 한다더라 정보가 들어와도 그게 무슨 정보인지 몰라가지고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봤더니 야 그게 그거였어? 다 통과된 뒤 그러고 있는 그 어떤 무능력함.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실은 상황인 바이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바이든이 한국에 그의 정권이 바뀌었어도 안 바뀌었어도 왔을 네. 일정이었단 말이에요. 네. 일본 거쳐가기 네. 전에. 그때 윤석열이
바이든한테 선물을 주죠. 당신 재선을 위해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공장 지어줄게 미국에다가. 야 현대 정유선 이리 와봐. 그리고 한 방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둘이 알아서 하게끔. 그러니까 정유선이 윤석열 뜻인가 보다 하고 요거 공장 짓겠다라고 발표를 해. 바이든은 그거 들고 달려가서 최근에 그 바이든이 중간선거 선방했잖아요. 예. 그거랑 연관이 있어. 그 일자리 쉽게 표현하면 트럼프 때 됐던 정책이잖아요.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외국에 나간 자기 나라 기업들 다 들어오면 혜택 주겠다 이런 거거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지키려다가 결국 현대차 망하게 만드는 짓을 한 거예요. 단순히 현대차만 망하는 게 아니니까 심각한 거죠. 그 현대차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안정해지면서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던 1차 밴드, 2차 밴드 그 큰 공장들이 지금 다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조지아 공장 부품업체 이미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부지 보고 있는 공장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참 외교 호구라고 보는 게 맞죠. 호구인지 정말로 사악함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결과는 일본과 미국 관련해서는 완전 개호구. 그러놓고 지가 나서가지고 뭐 중국 러시아한테는 저격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중국에서는요 윤석열 거의 등신 취급하고 있더만. 자기가 시진핑이랑 회담했다고 영화가 한한영이지. 한한령이 풀렸다. 아, 진짜 아니 부끄러워.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난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자 여기까지 하십시오.